자, 우리가 이제 그 6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체 파트 이제 풀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강으로 가게 되면요. 공법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4페이지에 가시면 4번, 40번 문제죠. 근데 용도 지역 지구제 관한 게 좀 1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시면은 이종이라는 자체는 양호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은 아니라 우리가 요거는 이종 전형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뭐 국법 문제니까 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41번을 가시면은,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이제 요거 작년에 간평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자,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한가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42번은 이제 좀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경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간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1번에 가시면 이제 옳은 걸 이제 보라 그랬죠. 가격 공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공동주택은 시장호수구청장은 개별만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는 시장호수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가격 산정할 때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우리 공인에 또 많이 또 출제되는 지문인데, 기출에 토지 선매라는 걸 우리가 공법에 배우셨잖아요. 국계법에 의해서 시장구청장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 돼요.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이 이제 작년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 부동산 중개사법이 바뀌어서 바로 출제가 됐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지기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계약 체결로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것이 이제 작년에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가죠. 선분양은 팔고 짓고 후분양은 짓고 팝니다. 그러면 선분양이 팔고 짓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요. 근데 후분양은 짓고 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의 독점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 감소하는 것은 후분양 쪽이 더 감소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게 후분양이죠. 자, 5번이 이제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준공공 임대주택인 거죠. 공공주택에 준하는. 그래서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상 우리가 10년이 8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씩 우리가 예상 문제를 좀 접해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43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안 풀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임대주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있습니다. 가격과 양인데,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다면, 염려 생각하실 때 이제 어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500을 집어넣으면은 초과 수요가 나오면 정답이고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균형을 한번 구해보자는 제 이제 취지인데요. 해설이. QD는 마이너스 CP가 되고요. 자, QS는 2000 플러스 CP가 되거든요. 그럼 P는 합치죠. 20P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에서 2000을 빼면, 자, 8000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P는 400이 됩니다. 그럼 400에서 규제를 500으로 했으니까, 가격을 높였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45번을 보시면은 어때요? 이 공공임대라는 게 또 나오긴 하지만 공공임대는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답을 먼저 보시고요. 46번도 뭐 직접적 개입은 다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로 가시면 48번 정도를 보시면은, 자, 어때요? 시장 개입에 잘못된 거. 부의복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자, 부의복과는 이제 기업이 공해 방출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리하죠. 그러면 당연히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사적 편익이 더 많이, 또 편익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과대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이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고요. 49번은 전반적으로 이게 예전의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해 놓는데요. 제가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번을 보시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정치적이에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50번이 이제 제가 보시게 되면은 50번은 좀 문제 혼자 풀기 좀 힘든 문제죠. 장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어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자, 임대료 규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보조는 무조건 장기 공급이 증가하고요. 자, 공공주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공급은 줄지만 사회 전체적 량은 공급은 불변이죠.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 감소합니다. 규제는 무조건 감소하죠. 지역지구제에서는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장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번만 틀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하되겠죠. 자, 53번 우리가 이 보조 정책에 대해서 하향 여가와 같이 엮어서 묶어보는데, 3번 정부의 제한이 약할수록, 자,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주택에 대한 시축을 금지시키면 정부의 제한이 강할수록 더 많은 양의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하향하겠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3번에 고가주택이 이제 조금 또 오타가 난 게,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이제 하향한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렇죠? 좀 해설이 좀 오타가 났는데, 정부의 제한이 강할수록 많은 양이 고가가 저가로 이제 하향여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면은 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고, 특히 이제 213페이지 56번 같은 경우는요, 지역지구제라는 걸 이제 물어봤어요. 자, 지역지구제는 여러분들 양립하기 어려운 1번. 용도의 구획을 부의복과를 제거시킨다는 게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정의복과가 아니라. 그럼 토지의 형평성 이용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하셔야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개발이익 환수는 이제 5번에 가시면 부의 사회적 재분배 실현을 기여하지 못한다. 개발이익은 이제 개발이익의 사유화되는 걸 방지해서 투기를 억제하거나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가져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재분배시키는 역할이니까 기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기여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58번의 3번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우리가 풀었었잖아요. 우리가 정해복과가 발생되면은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정해복과 발생이 되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서,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측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올라갔다 우상향 이동하셔야죠. 그래서 우는 양은 증가했고 가격 상승했다. 그 다음에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같은 경우는 4번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자, 좋지 않은 외부 효과는 부의 효과예요.
자, 제가 부대찌개라고 이제 약간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의복가는 과대. 그래서 바람직한 것보다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된다.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키겠죠. 사회가 불리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0번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건데,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요소 가격이 증가한다면, 자,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원래보다 분양가를 높이니까 원래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무조건 공급은 주택량 양을 증가시키는 걸 맞는데 원래 수준까지가 아니라 원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1번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가장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이 대형주택 위주가 나왔다. 대형주택 위주가 나온 건 뭘까요? 가격을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형주택에 대한 공급은 분양가 규제가 아니라 자율화의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이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화 때문에 발생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특히 이제 63번은 또 규제를 또 냈는데 아파트 분양가 규제. 자,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시장 가격 비해 분양가가 낮을수록 투기적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자, 우리가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에 전매 차익을 노리죠. 투기적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즘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또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 저렴하게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한평성을 또 저해할 수가 있겠죠. 자, 초과 수요가 초래해서 또 우리가 아파트에도 과소비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지가가 낮은 시 우리가 보통 분양가가 비싸게 우리가 지가 높으면 외곽에 또 많은 분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성을 또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죠. 규제는. 그래서 중고주택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주택의 또 질을 또 저하시키는 일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그 218페이지 가시면 이제 66번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5번. 자, 근로자들이 이주 제한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교통비용이 증가해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아니죠. 우리가 특히 이제 임대료 규제를 얘기한 건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면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또 음성적인 거래인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주택 구하기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 직장과 이 도심과 그 주거지가 멀어지면서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증가합니다. 전체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교통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교통운전의 문제가 야기돼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 다음 67번도 또 규제에 대해서 물어봤죠. 임대료 규제. 그래서 아닌 거. 5번을 보시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투자 기피 현상에 인해서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가져야 되고요. 자, 선분양 후분양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68번에 2번. 자, 선분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팔고 짓기 때문에 건설 자금의 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죠.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요. 짓고 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부담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자를 또 우리가 짓고 팔기 때문에 공급자가 부담하는 이자를 또 분양가에도 전가시키는 실질적 소비자 부담을 또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뭐 정책 파트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문제에서 부동산 문제에서는 집가구 문제라든지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문제, 그다음에 토지 정책에는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 TDR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공법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잘 보시고요. 주택 정책은 무조건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뜬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보조, 그다음에 이제 공공,
근데 임대료 규제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이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가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숙지하시고, 외부 효과는 정외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죠.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정과 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임대료 규제 정책 위주로 좀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또 우리가 지금 또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후분양으로 가려는 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에서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여기 넘기시면은 221페이지 가시면 이제 2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 공급은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큰 우리가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자, 우리가 헬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완전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줄이지 못해요. 자원 배분이 왜곡이 작은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2번, 이 기착 문제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하면, 자, 임대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 넘기죠. 임대료가 상승하겠고요. 그만큼 수요자가 얻는 소비자 부담은 크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소비자 잉여를 줄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1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가격을 60원 올렸다? 40원은 공급자가 부담하거든요. 공급자도 공급량을 줄이겠죠. 주택가격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누진세가 나타나지 않고 역진세가 나타나죠. 그죠? 반대로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내요, 고소득층이 적게 내는.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니까 다 재산세는 임대인한테 다 기착된다, 이렇게 갔어야죠. 자, 그 다음 넘기시면은 뭐 3번에 대한 건 조세에 대한 전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보시고요. 자, 4번이 이제 똑같죠. 좀 전에 이제 요게 이제 기출 문제랑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차등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별표 쳐놓으시는데, 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파리 정책이 양도소득세입니다. 3번에 가시면은,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이 되든 토지가 되든 동결효과가 나타나요. 동결효과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되면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일가구 다주택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눈 깜짝 안 하죠. 그래서 정권 바뀌면 되는데 그러면서 안 내놔요. 그럼 주택 가격이 됐던 집가가 됐던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동결 효과가 발생이 돼서 집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좀 획기적인 문제였습니다. 절세는 합법적인 세금 맞습니다. 탈세가 불법이죠. 조세 회피는 뭐 사회 비난을 받지만 합법적으로 조세를 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회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문제랑.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뺏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할 것 같아서 기출 문제부터 제가 흩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1번. 자, 아까 나왔잖아. 똑같잖아.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소유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아니라 토지 용도에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차등과세를 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약간 좀 어려웠었어요. 틀린 것은 이제
다른 거나 맞는데 우리가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액 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귀속하는 경제 순서를 발생하지 않는다. 자, 위에다 보시면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이 다 감소돼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다 줄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하나 민간의 후생 감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 수입보다 크므로 경제 손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한번 뽑아볼게요. 예상 문제는 이제 뽑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트렌드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현상으로 설명이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공임대를 만들게 되면은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수요의 탄력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탄력성을 높게 만들죠.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자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가기가 곤란하거든요. 없으니까. 근데 공공주택은 사적 시장에서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정부에서 임대주택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다음 재산세 부과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거. 5번. 자, 탄력적이 유리하잖아요. 임대주택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임차인의 부담이 작아지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유리하니까 임대의 부담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갔죠. 자, 넘깁니다. 자, 11번. 자, 우리가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에다 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틀렸고 이제 4번이 맞죠. 부동산 조세는 소득 분배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적으로 누진세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2번.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을 금지하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저가주택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저가주택이 완전히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저가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이제 고소득층, 그죠? 공급이니까. 공급은 이제 고소득층인들이 공급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3번 문제는 혼자 풀기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자,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이. 자, 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의 탄력도가 수탄이 4고요. 공급의 탄력도가 1이에요. 공탄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유리합니다. 그럼 얘 부담이 작아질 거고 얘 부담이 커지겠죠. 4와 1을 더하면 5거든요. 얘는 5분의 1을 받고요. 얘는 5분의 4를 부담해요. 그럼 우리가 5분의 4는 0.8이니까 자, 임대인이 800원을 부담하겠고요. 임차인이 20%는 200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체 파트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강에서는 이제 투자론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금융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좀 진행을 좀 서둘러서 우리가 7강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장 밀집 민도가 높은 쪽부터 우리가 좀 잡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계산 문제도 약간 있고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